나이가 부담됩니다. 51세면. 저희 팀 평균 나이가 32세거든요. 공백 기간이 2년이네요.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저 일하고 싶어서요. 2년 동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순살이라는 이유로 면접 80번 넘게 봤지만 다 떨어졌어요. 이유는 나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면접을 80번 넘게 봤습니다. 50살이라는 이유로 나이 많다고, 공백 기간 길다고, 오버스펙이라고. 그런데 그의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희 회사에서 선배님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면접관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말해줬어요. 저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어요. 연봉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면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과거. 2020년 12월 대기업 사무실. 김철수, 당시 49세, 대기업에서 22년을 일한 부장이었습니다. 철수 씨, 내년 임원 승진 후보 명단에 내 이름 올라갔어. 축하해. 상사가 어깨를 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자네 실적이면 충분해. 퇴근길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일찍 들어갈게. 좋은 소식 있어. 그래요? 뭔데요? 집에 가서 얘기할게. 저녁 준비해놔.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 거실에선 대학생 딸이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무슨 일 있어요? 좋은 일. 엄마는 부엌에 계세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이에요? 앉아봐. 둘 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 내년에 임원 승진할 것 같아. 진짜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우와, 아빠. 대박이다. 여보, 정말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상무님이 그러시더라고. 가능성 높대. 여보, 고생 많았어요. 정말 축하해요.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2년 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주말에 외식하자. 지훈이 가고 싶은데 가자. 좋아요. 아빠 최고. 그날 밤은 행복했습니다. 당시 그의 연봉은 9천만 원. 22년간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죠. 수도권 아파트, 대학 다니는 딸, 안정적인 직장,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철수 씨, 잠깐 이리 와봐. 임원이 조용히 부릅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작년 매출 실적 봤지? 예, 전년 대비 15% 감소했죠. 그게 문제야. 본사에서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왔어. 구조조정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원 승진거는 일단 전부 보류야. 미안하네. 예? 그럼 저는 자네 나이가 49세지? 네, 45세 이상이 1차 대상이야.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할 거야. 저는 실적도 좋았는데요. 왜?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거라. 그날 퇴근길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명예퇴직 통보. 2021년 2월 14일.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김철수 부장님, 인사팀 회의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팀장과 임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부장님, 회사 사정은 잘 아시죠? 네. 명예퇴직 대상자 1차 명단에 부장님 성함이 포함됐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22년을 일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되나요? 제 나이면 재취업도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결정사항입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나가고 위로금 30%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3월 말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쥐었지만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밥 식었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앉아봐. 둘 다. 왜요?
무슨 일인데? 나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어. 뭐라고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퇴직해야 해. 왜요? 임원 승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대. 구조조정이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도 남았고 지훈이 등록금도 있는데. 괜찮아. 퇴직금 나오고 나 경력 있으니까 금방 재취업할 수 있어.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1년 3월 31일 22년 다닌 회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철수 형, 힘내세요. 좋은 곳 가실 거예요. 후배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형 연락처는 계속 쓰시죠? 응, 연락하자. 하지만 그 후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22년의 대가, 이 돈으로 1, 2년은 버틸 수 있겠지. 그 사이 재취업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로그인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 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대기업 22년 부장, 나이 49세. 이 정도면 연락 금방 오겠지? 이력서를 10곳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2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1년 5월 2달 만에 첫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중견기업 과장 채용. 김철수 씨,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장 출신이 과장 직급에 지원하신 이유가 재취업이라 직급은 상관없습니다. 연봉 희망은 7천만 원이시고요. 네, 제 경력을 고려하면 저희는 5천 선에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면접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저희 팀장이 42세거든요. 괜찮습니다. 저 적응 잘합니다. 글쎄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불합격. 6월 10번째 면접. 김철수 씨, 경력은 좋은데 오버스펙 아닌가요? 아닙니다. 불합격. 7월 마이너스 20번째 면접. 49세면 우리 회사 정년이 58세인데 9년밖에 못 계시잖아요. 그래도 불합격. 8월 마이너스 30번째 면접. 연봉이 부담되네요. 더 낮출 수 없으세요? 불합격. 모든 이유가 비슷했습니다. 나이, 연봉, 오버스펙. 2021년 9월 구직 6개월째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5,840만 원, 1억 2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월 80만 원, 딸 등록금 한 학기 420만 원, 생활비 월 250만 원, 공과금, 보험 등 월 70만 원, 월 평균 4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1년도 못 버티겠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일 좀 해볼까요? 파트타임이라도. 아니야, 괜찮아. 내가 곧 구할 거야. 하지만 통장 잔고가.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2021년 12월 퇴직 9개월. 통장 잔고 2,560만 원. 딸의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등록금 언제 내주실 거예요? 내일까지인데. 응, 알아. 걱정 마. 하지만 통장엔 2,560만 원, 등록금은 420만 원, 생활비를 생각하면 은행 대출 상담, 고객님, 신용대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는 연 6.5%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대출 3천만 원, 이자만 월 16만 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불안, 초조, 자책,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2022년 3월 퇴직 1년, 통장 잔고 1,820만 원. 1년이 지났습니다. 면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40번, 50번, 60번 모두 같은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불면, 불안, 무기력증,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50세, 대기업 부장 출신, 우울증 환자, 2022년 6월 1년 3개월, 통장 잔고 840만 원.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일 시작할게요. 미안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버텨요. 아내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8세의 나이에 2022년 9월 1년 6개월, 통장 잔고 320만 원,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2천만 원. 총 대출 5천만 원, 이자 만월 27만 원. 오후 3시
공원 벤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 모두 정장을 입고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구직자, 아니 백수,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2022년 12월 1년 9개월, 통장 잔고 140만 원.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거리엔 캐럴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지훈아 미안해. 올해는 케이크 괜찮아요 아빠. 안 먹어도 돼요. 딸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2023년 1월 1년 10개월 통장 잔고 110만 원. 집 전화가 끊겼습니다. 요금 미납. 여보, 전화 끊겼어요. 알아. 다음 달에 낼게. 다음 달엔 뭘로?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23년 2월 1년 11개월 세 번째 대출 3천만 원. 총 대출 8천만 원. 이자 만월 43만 원. 이제 정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통장 잔고 80만 원. 한 달이면 바닥이야. 2023년 3월 퇴직 2년. 2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 80만 원. 딸의 등록금 납부일. 아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학교 그만둘까? 뭐라고? 등록금 내는 것도 힘들잖아. 나 휴학하고 알바할게. 안 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교는 꼭 다녀야 해. 아빠, 나가. 방에 들어가. 딸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애도 우리 생각해서. 미안해. 내가 못나서. 목이 메었습니다. 딸에게 사과하려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미안해. 전화통화 소리였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학교 그만둔다니까 저렇게 화내시잖아. 엄마, 나 아빠 너무 사랑해. 아빠 웃는 거 보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사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편지 쓰는 거 이상하죠? 그냥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아빠한테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집에 계신 지 2년이 됐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아빠 뭐 하시는데? 나 대답 못해요. 근데요, 아빠. 친구들은 몰라요.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도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면접 보러 가시는지,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도 우리 앞에서는 웃으시려고 애쓰시는지 나만 알아요. 어젯밤에 아빠 우시는 소리 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나는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2년 동안 포기 안 하셨잖아요. 매일 면접 보러 가시잖아요.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예전엔 아빠 항상 바빴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오고. 근데 지금은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가 내 고민도 들어주고 나 정말 행복해요. 물론 엄마는 힘들어 보여요. 우리 형편도 어렵고. 근데요, 아빠. 아빠는 내 영웅이에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 안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아빠. 꼭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빠를 믿어요. 2023년 3월 10일 지훈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아, 딸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포기하지 않을게.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우울증 약 없이. 2023년 3월 15일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지. 그날 오후 옛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김현수입니다. 현수야, 잘 지내냐?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요즘 뭐 하세요? 침묵. 일 찾고 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저희 회사 관심 있으세요? 내 회사? 예, 제가 중소기업 품질관리팀에서 일하거든요. 마침 팀에서 경력직 뽑는데 선배님 같은 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중소기업, 망설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연봉은 솔직히 많이 못 드려요.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예전 연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내 영웅이에요. 현수야, 네, 선배님, 면접 볼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별 말씀을요, 선배님.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그 면접장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2023년 4월 25일 면접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합격하셨어요.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이야? 네. 5월 2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됐어. 2년.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보, 지훈아.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나 합격했어. 재취업됐어. 정말요? 아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딸도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진짜요? 그래,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우와, 아빠 최고. 제가 믿었잖아요.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내 덕분이야. 아빠가 잘하신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5월 2일 첫 출근, 2년 2개월 만에 출근, 정장을 입었습니다. 조금 헐렁해졌습니다. 스트레스로 12kg이 빠졌거든요. 여보, 잘 다녀와요. 응, 다녀올게. 아내가 넥타이를 다시 매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아빠, 파이팅. 딸이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150명 규모, 대기업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선배님 오셨어요. 현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현수야,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선배님. 팀장님께 인사드리죠. 김철수 씨, 반갑습니다. 저희 품질관리팀 팀장 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팀장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렸습니다. 경력 정말 화려하시던데요. 대기업 22년,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직급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경력을 고려해서 대리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요? 네. 부장님 경력이시지만 저희 회사 체계가 달라서요. 물론 빠르게 승진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 부장에서 중소기업 대리,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했으니까요. 2023년 6월 1일 마이너스 첫 월급날, 입금 320만원, 세후 월급 320만원. 예전 같으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 하지만 지금은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훈아. 왜요? 월급 들어왔어요. 정말요? 얼마예요? 320만원.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고마워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내가 2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만 알아요.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 32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만 알아요.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김 대리님, 이 보고서 좀 봐주세요. 26세 사원이 저를 대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51세인데 대리, 조금 민망했지만 그래, 한번 볼게.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대기업 스타일로 세세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 예, 더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보자.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대기업식 시스템을 중소기업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오, 훨씬 낫네요. 좋아, 이렇게 하면 돼.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습니다. 팀원 평균 나이 32세, 저는 51세. 점심시간, 대리님,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응, 그래. 식당에 갔습니다. 대리님, 결혼하셨어요? 응, 딸도 대학생이야. 우와, 대학생 자녀가 있으세요? 저희 나이 또래네요. 그러게.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나이시겠네요. 조금 민망했지만 그렇겠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입사 6개월. 중요한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대기업과의 납품 계약. 김 대리님, 이번 프로젝트 리드 맡아주세요. 팀장이 부탁했습니다. 제가요? 대리님, 대기업 경험이 필요해요. 그쪽 시스템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대기업 바이어와의 미팅, 품질 관리 시스템이 상대방이 까다롭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2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됩니다. 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납기는 이렇게. 미팅이 술술 풀렸습니다. 김 대리님, 계약 땄어요. 팀장이 환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리님 덕분이에요. 대기업 시스템 아시니까 협상이 너무 수월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사장님이 대리님 굉장히 높게 평가하세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회식 자리, 연말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왜 현수야?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현수가 소주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배님 추천할 때 팀장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랬구나. 나이 많다고, 적응 못할 거라고, 그냥 젊은 사람 뽑자고 하셨죠. 근데 제가 끝까지 우겼어요. 왜? 20년 전 일 기억하세요? 20년 전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요. 다들 저 무시하고 심부름만 시켰잖아요. 아, 근데 선배님만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어요. 점심도 같이 드시고 일도 가르쳐 주시고.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해주신 말 기억해요. 현수야, 넌 잘할 수 있어. 힘내라고. 그 말 하나가 제가 20년 동안 버틴 이유였어요. 현수야,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잖아요. 선배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선배님을 살려드리고 싶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2024년 5월 입사 1년, 김대리님 축하드립니다.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정말입니까? 네, 연봉도 5,200으로 올랐고요. 감사합니다. 입사 1년 만에 승진, 대리에서 차장으로 연봉도 1,200만 원 올랐습니다. 여보, 지훈아, 좋은 소식 있어. 뭔데요? 나 승진했어. 차장. 와, 축하해요 아빠. 연봉도 5,200으로 올랐어. 여보, 정말 잘 됐네요. 이제 대출도 빨리 갚을 수 있겠어. 2024년 여름, 매달 대출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월 150만 원씩. 여보, 이번 달 대출 150만 원 상환했어요. 잘했어요. 조금씩 줄어가네요. 딸도 무사히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취업 준비 중이야. 그래? 어디? 중견기업 몇 군데 넣었어. 좋아, 잘 될 거야. 2025년 2월, 딸 졸업식, 대학 강당,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우수 졸업생 대표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 경영학과 김지훈 학생. 예,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지훈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동안 재취업을 못하셨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고 대출이 늘어났고 엄마는 편의점에서 일하셨고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빠한테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학교는 꼭 다녀야 해라고. 그날 밤 아빠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장에 편지를 썼어요. 아빠한테 직접 못하는 말들을. 아빠는 내 영웅이다라고.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 아버지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가셨어요. 80번도 넘게 떨어지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딸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51세에 다시 시작하셨어요. 중소기업 대리로. 그리고 1년 만에 차장이 되셨고 지금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딸이 객석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딸이 울먹였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해냈어. 2025년 12월, 김 차장님,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습니다. 차장님, 앉으세요. 네, 사장님. 차장님, 우리 회사에 오신 지 2년 반 됐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특히 대기업 납품건들, 차장님 덕분에 다 성사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원 승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심장이 뛰었습니다. 품질관리 부문 이사로 승진입니다. 연봉은 8천만 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53세, 드디어 임원이 됐습니다. 2026년 3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신입사원 30명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품질관리 부문 이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품질관리 이사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몇 살인 것 같으세요? 40대요. 고맙습니다만. 저 54세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51세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대리로요. 더 큰 놀라움. 대기업에서 22년 일하다가 49세에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백수였죠. 면접 80번 넘게 떨어졌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나이 많다고, 공백기간 길다고, 오버스펙이라고 모두가 저를 거절했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2년. 하지만 후배 한 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51세에 대리로 시작해서 52세에 차장되고 54세에 이사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2년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2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넘어질 겁니다. 1년, 2년,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49세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51세에 일어났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렁찬 박수. 2026년 1월 현재 임원 사무실 책상 위에 낡은 수첩이 놓여 있습니다. 펼쳐봅니다. 2023년 3월 15일 2년 동안 백수였다. 면접 80번 떨어졌다. 통장 잔고 80만원, 대출 8천만원. 하지만 딸이 일기장에 적었다. 아빠는 내 영웅이다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 밑에 새로 적힌 글씨. 2026년 1월 19일 54세 임원, 연봉 8천만원, 대출 완납, 딸 취업 성공. 나는 해냈다. 2년의 지옥에서 일어났다. 그 2년이 나를 만들었다. 정말 힘든 시기였죠? 네, 인생 최악의 시기였어요. 49살에 직장 잃고 2년 동안 백수, 자존심도 상하고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죠? 2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네, 지옥 같았어요.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죠.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딸이 일기장에 적어놓은 걸 봤어요. 아빠는 내 영웅이다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중소기업 가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대기업 부장이 중소기업 대리로. 근데 2년 굶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거 다 부질없다는 걸. 뭐가 중요한 건가요? 일할 수 있다는 것,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지금 행복하세요? 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연봉은 예전만 못해도 마음은 더 편해요.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이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딸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제가 쏠게요. 진짜? 네, 제 첫 월급으로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여기 비싸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무슨 날인데? 아빠가 다시 시작하신 지 정확히 3년 되는 날이요. 2023년 5월 2일. 제가 다 기억해요. 그때 아빠 첫 출근하시던 날. 아빠 정장 입으시고 정말 멋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제가 더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때 내가 일기장에 써준 편지. 아빠, 그거 보고 다시 일어났어. 아빠. 아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 해냈어요. 그래, 우리 잘 해냈어. 54세 김철수 이사. 오늘도 출근합니다. 책상 위 액자 사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옆에 적힌 문구. Never too late.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밑에 딸이 적어준 메모. 아빠는 내 영웅. 2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아빠. 지훈이가 54세에 임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51세에는 백수였습니다. 49세에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사이 2년. 지옥 같은 2년. 하지만 그 2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길어 보이지만 그 2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작은 기회라도 잡으려는 용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연봉이 9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직급이 부장이든 대리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시간이 당신을 만듭니다. 저도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